시장 조정이 두려우신 분들 다들 모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코스닥이 월요일, 화요일 아찔한 흐름을 보여줬었는데요. 다행히 회복하고 있는 모습이 오늘 나타나고 있습니다. 잠깐 시장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는 0.51% 상승하면서 2340선 탈환을, 코스닥은 800선을 넘어서면서 2.47% 강세 흐름 포착이 되죠. 803포인트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마음고생이 더 컸었던 쪽이 코스닥이었는데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외국인은 매수를 하면서 지수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어제 2,373억 원의 다소 큰 금액을 매수를 했는데 오늘 그에 비슷한 금액은 아니지만 그래도 674억 원의 순매수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 상황을 두고 저희 다시 한번 준비 태세를 갖춰봐야 되지 않을까요? 단야 선생님 모시고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선생님이 코스닥이 9월 저점을 정확히 확인을 하고 올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더니 또 코스닥이 확인을 했다가 돌아서는 모습까지 나타나고 있어요. 네.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일단 단기 바닥에 대한 기대감은 높아졌지만 진바닥은 아직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지수가 큰 폭에 상승했다고 해서 여러분들 시장이 본격적으로 상승한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이런 시점을 해서 현금 비중이 작으신 분들은 일부 현금을 확보하는 쪽으로 가셨으면 좋겠고요. 다시 한번 우리는 중요한 거는 아직까지 시장의 변동성 요인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봐야 되겠다라고 말씀드렸고, 지난 이제 주포따에서 이제 말씀드렸을 때, 우리 단칼에서 말씀드렸을 때 한번 차트 한번 보면 시장은 우리가 하방 압력은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800포인트 여기는 진바닥이 아닐 수 있다. 9월 저점권인 780선대를 확인했을 때 반등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일단 지금 상황에서 반등은 나오지만 현금을 이런 반등 기회를 통해서 신규 매수 쪽보다는 현금화하는 쪽으로 접근해 봐야 되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오늘 이제 여러분들하고 단칼에서 말씀드릴 건 뭐냐면 월요일, 화요일 날 시장에서 많은 이제 전문가분들이라든가 시장 견해에 대해서 3월 시장으로 돌아간다. 코스피 2000 깨진다. 코스닥 700 간다. 이렇게 고사를 지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단순하게 예측을 하는 게 아니라 정확한 숫자를 가지고 우리가 판단 근거를 내린다면 저들이 구술했을 때, 지수 하락에 대해서 구술했을 때 우리는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으면서 실속을 챙기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에서 오늘 만들었습니다. 네, 그럼 실속을 한번 저희끼리 한번 채워보도록 할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들이 이제 보셔야 될 거는 막연한 어떤 기대감이나 우려감 이런 것보다는 우리 지금 시장 상황에서 펼쳐지는 것들이 어떻게 나왔는지 그걸 한번 확인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이제 3월 시점으로 돌아간다라고 막 겁을 주고 있는, 제가 이제 이걸 뽑는 건 결코 3월 시장으로 돌아갈 일은 없다라는 겁니다. 코스피 지수는 19년도 말에 2197로 마감했고요. 2월 말에 1987까지 빠졌다가 3월 27일 날 1717, 1400까지 갔다가 올라왔거든요. 그러면 이제 지금 10월 27일 어제 종가 기준으로 했을 때 코스닥은 2330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는 지금 코스닥은 36%, 37% 상승했잖아요. 다 코스닥도 보면은 2월 말에 610까지 갔다가 어제 784까지 갔다 왔습니다. 코스닥 역시도 50% 상승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봐야 될 게 미국 시장 한번 보면 다우 같은 경우도 2월 말 기준에서 어제 종가 기준으로 했을 때는 23% 가까이 상승을 했고, 그다음에 일본을 보더라도 일본도 21% 상승했다라는 거거든요. 일단 시장은 다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면 3월 시장으로 가기 위해서는 상승폭을 반납해야 된다는 건데 결국에 이럴 이유는 거의 없다. 그 근거를 여러분들 이제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지난 2월 말, 3월 말과 어제 기준으로 했을 때 투자자 주체별로 매매 동향을 한번 본다면, 자, 외국인들은 2월 말 기준으로 했을 때 3조 6천억을 매도했고요.
그다음에 3월 27일을 기준으로 했을 때 약 12조 3천억을 매도했습니다. 매도폭을 굉장히 크게 나왔죠. 그러면서 10월 27일 어제 기준으로 했을 때 누적 순매수 1조 3천억으로 외국인들은 3월 대비 110% 증가하는 순매수를 보였다는 겁니다. 반대로 개인 투자자들은 2월 말 6천억, 6조, 그다음에 3월 27일까지 했을 때 10조 7천억. 근데 지금 10월 27일 기준으로 했을 때 순매수 기준은 3,597억으로 해서 96% 감소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어떤 것 때문에 아시겠죠? 정책 요인이 굉장히 크다라는 것이고, 반대로 가장 지금 시장에서 수급을 위축시키는 게 기관들입니다. 특히 기관들은 5조 3천억 작년 기준으로 했을 때 순매수했다가 자, 지금 보면 2월 말까지 2조 9천억 순매도로 했고요. 3월 27일에 3,300억 순매수를 전환했습니다. 하지만 어제 기준으로 해서 기관들 지금 1조 1천억 순매도를 보여주고 있죠. 그럼 기관들은 동기 대비 3월 동기 대비 비교했을 때 442% 순매도폭 급증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조금 봐야 되는 게 연기금들의 매도가 지속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연기금들은 78% 감소를 보여주고 있고 금융투자 역시도 매도를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연기금들이 국내 주식 비중을 줄이는 거는 해외 대체 투자를 확대하기 때문에 지금 기관들이 매도하고 있거든요. 그럼 여기서 봐야 될 게 개인들도 매수 규모를 줄였고, 정책에 대한 불확실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매수 규모를 줄였고, 기관들도 매도 규모를 늘려나간다는 건 결국에 시장은 외국인들의 어떤 포지션에 놀아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봐야 될 부분이 뭐냐면 선물 시장을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선물 시장에서 보면 외국인들은 2월 말 3조 8천억을 순매도했다가 어제 기준에서 1조 원 가까이 순매수를 했거든요. 그럼 결국에 뭐냐면 외국인들은 선물에서 511% 순매수 증가를 보였는데 기관들은 반대로 251% 매도를 늘려나간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게, 자, 지금 현재 봤을 때 2월 말 기준으로 해서 선물 시장에서는 외국인 비중이 60.21%를 차지했다가 어제 기준에서는 72%. 외국인들의 선물 비중이 굉장히 늘어났다라는 게 굉장히 지금 시장은 외국인들의 선물 포지션에 따라서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반대로 지금 환율이 워낙 강세가 됐지만 외국인들의 매수 전환은 지켜봐야 된다. 맞아요. 이런 논리들이 많거든요. 근데 여기서 한번 봐야 될 게 뭐냐면, 지금 외국인들은 3월 말 기준에 했을 때 34%의 코스피 시장 유가증권 시장 점유율을 차지했다가 현재 어제 기준으로 했을 때 31.69%로 굉장히 낮아졌죠. 그러면서 공교롭게도 외국인들의 순매수 전환이 어느 시점부터 했냐면 환율이 1230원이 깨진 시점부터 매수를 늘렸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봐야 될 거는 시장의 장악력 따라서 워낙 환율이 강세를 보이면서 외국인들이 늘려나지만 결국에 우리 시장은 변동성이 굉장히 커질 수 있다. 외국인들의 선물 포지션에 따라서 현물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그렇죠. 선물로 들어와가지고 지수를 왔다 그렇죠. 갔다 선물 하겠네요. 비중은 72%예요. 선물 가지고 쥐락펴락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지금 시장은 안정화된 시장은 아니다라는 걸 반증해 주는 거고, 결국에 이걸 봐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봐야 될 때 지금 시장에서의 증시 주변의 체력을 나타낼 수 있는 주변 자금을 보면, 자, 지금 2월 말 기준으로 했을 때, 3월 말 기준으로 했을 때 결국에 고객 예탁금은 17% 증가했고요. 주식형 수익증권은 10% 가까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마켓머니 펀드는 10% 증가했고 신용융자는 161% 증가했죠. 그럼 여기서 봤을 때 고객 예탁금이라든가 마켓머니 펀드 증가 부분이 결국에 국내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50% 이상 상승시킨 요인이었잖아요. 그러면서 이게 새로운 자금들이 지속돼야 되는데 유입이 더디고 있다는 거는 그만큼 추가 상승에 대해서는 제한적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는 정책의 어떤 불확실성이 빨리 확정됐을 때 이 부분이 이제 개선될 수 있겠고요. 반대로 시장의 변동성 요인으로 볼 수 있는 부분들은 외국인들의 선물 포지션도 굉장히 증가했지만 신용융자 부분입니다.
지금 왜냐하면 기관들도 매도하고 있고 개인들도 순매수 규모를 줄여놨거든요. 그럼 외국인들 입장에서 선물 매도 포지션으로 지수 변동성을 줬을 때는 지금 이 신용융자 반대 매매로 나올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죠. 그럼 여러분들이 이걸 봤을 때 미국 시장이 큰 폭으로 하락했을 때 여러분들이 단기 대응할 수 있는 건 예상 시초 가격이 별다른 악재가 없이 10%, 20% 예상 체결 가격이 하락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 대부분 반대 매매죠. 그럼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시초가 매수해서 단기 차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삼을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럼 여기서 이제 보셔야 될 게 뭐냐면, 그럼 신용융자 많이 껴있는, 그러니까 개인의 신용융자 그렇죠. 많이 껴있는 종목 위주로 좀 공부를 해놨다가 그 종목들이 하락하면 또 뭐 재무제표 같은 것도 확인을 맞습니다. 하고 줍줍하자, 이렇게 맞습니다. 정리가 되는 지금 거죠. 이제 개인들의 신용융자가 높은 주식들은 오히려 주가 지금 못 가고 있어요. 빠지면 빠졌지.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아픔이지만 그런 기회를 우리는 저위험으로 차일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저는 이걸 봤을 때 주가 하락에 대해서 고사 지내는 사람들 우리는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을 수 있는 게, 야단도 해주세요. 네, 이 지표를 봤을 때 시장은 그들이 원하는 하락은 나오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지금 보면 환율은 원달러는 2월 말 1210원 갔다가 어제 종가 기준으로 했을 때 1217원까지 빠졌습니다. 하락률은 7.4%였고요. 중국 위안화는 1.79. 얘들은 거의 패그제를 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봐야 될 게 여러분들 참 재밌는 거 한번 보세요. 크레딧 디폴트 스왑 국가 부도 위험 부분이 2월 말 대비 20% 감소했습니다. 우리는 20.5% 감소했고요. 중국은 12.51%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여기서 봐야 될 게 2021년도에 경제 성장의 한국 경제는 골디락스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 코로나19 잘 통제했고 그 다음에 정부 정책이 신사업에 대해서 재정 정책을 강화시키기 때문에 3분기 실적, 수출 실적이 증가한 부분도 긍정적인 요인이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 봤을 때 금값을 여러분 봤을 때 아까 지금 시장이 굉장히 불안하다라고 했는데 다우는 30%까지 상승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장에서 여러분 보실 게 위험자산, 안전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금값이 상승폭이 더 커야 되는데 금값 상승이 제한적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건 뭐냐면 시장에서는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는 위험, 하방 압력은 크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마냥 더 빠지면 어떡할까? 2000 깨지면 어떡할까? 700 깨지면 어떡할까? 그런 고민하실 필요 없이 이 지표를 본다면 우리는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방향성은 여전히 우상향에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분위기에 휩쓸리지 마시고 이런 걸 보시면서 자신만의 투자 참고를 만드셨으면 좋겠다라는 것이고요. 하지만 이런 변동성에 대해서 지금 저 역시도 본격적으로 상승한다라고 이런 지표가 좋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반등을 이용해서 현금을 확보하자라는 이유는 여기가 있습니다. 이거를 한번 잘 보면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해하면은 굉장히 좋을 수 있어요. 좋은 것들 많지만 요 다음에서 보여주면서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한데,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이걸 한번 보죠. 자, 2020년 3월하고 네. 지금 현재하고 시장의 굉장히 심리는 불안한데 긍정 요인과 부정 요인을 나눠서 봤을 때 국내 요인에서는 부정 요인이 강할까요? 긍정 요인이 강할까요? 긍정 요인 많지 않을까요? 그 사이에 정책도 많이 나오고 네. 정부가 뭐 경제 살리기 위한 여러 정책도 내놓고 있고요. 네, 맞습니다. 아닙니까? 저 역시도 긍정 요인이 지금 시장을 지배할 수 있기 때문에 시장에 대해서 그렇게 염려하지 않는 부분이에요. 그럼 가령 이게 이제 해외 요인, 이게 국내 요인이죠. 국내 네, 요인 한번 국내입니다. 보면 국내 요인을 보면은 긍정 요인은 이제 코로나19 효율적 통제를 하면서 K바이오 쪽의 산업 성장력이 굉장히 부각받고 있고 잠재력이 크게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면 정부에서도 신사업으로 투자를 많이 하고 있죠. 그 다음에 그린 뉴딜 관련돼서 데이터 뉴딜이라든가 이런 것들 하면서 4차 산업 쪽에 대해서 정책 지원을 굉장히 크게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한은에서는 추가 금리 인하도 할 수 있다라고 이주열 총재께서 얘기를 한 부분이거든요. 그럼 지금 저금리 기조하고 유동성 부분은 아직까지 있다. 그 다음에 3분기 실적 개선 흑자전은 플러스 냈죠. 성장성. 하지만 한은에서는 조심스럽게 V자 반등은 아니다라고 이제 이렇게 겸양했는데, 그러면 일단 이 부분 긍정적이고, 그럼 많은 분들이 주장하고 있는 원화 강세가 수출 기업의 실적을 갉아먹어서 안 좋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일정 부분은 맞아요. 하지만 여러분들 이걸 한번 보실까요? 2007년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낙수 효과를 노리면서 원화 약세 기조를 유지했습니다. 2007년 12월, 2008년 1월 환율 920원, 930원 움직이다가 2008년 8월 1,700원까지 갔거든요. 그럼 수출 기업이 좋아졌습니까? 주가 상승했습니까? 그 부분은 단기적인 요인이라는 거죠. 지금 국내 수출이 증가되는 거는 자동차와 반도체, 고부가 가치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크게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거라는 게 제 주관적이고, 반대로 내수 소비는 긍정적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이제 국내에서 개발하는 코로나19 치료제, 이 부분에서는 4가지 유형에 대해서 모두 효과적이라 나오고 있죠. 그 다음에 신성장 산업에 대해서 정부 정책 긍정적인 지원하는 거, 이 부분 굉장히 좋아요. 그럼 반대로 부정적인 걸 뭐냐면 제일 큰 게 대주주 양도세 부분, 그 다음에 기업 관련 정책의 어떤 불확실성, 그 다음에 한계 기업, 그 다음에 가계부채 증가에 따른 채무불이행 증가, 이 부분이 일단 단기적으로는 좀 안 좋은 쪽으로 나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봐야 될 게 이 부분입니다. 제가 보는 것들은 신용융자 증가했던 부분에서 반대매매 쪽 이 부분하고요. 연기금이 국내 주식을 계속 매도하는 것, 언제 얘들이 매수에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시장의 방향과 탄력성은 크게 나올 수 있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지금 시장에는 또 이거예요. 삼성그룹의 어떤 지배구조 관련해서 상속재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주식을 어차피 팔 수도 있어요. 자, 이 부분이 일단은 시장에서는 단기적으로는 부정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고, 국내 요인은, 해외 요인을 보면은 저는 해외 요인은 부정 요인보다는 긍정 요인이 굉장히 크게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추가 재정 지출에 대해서 뭐 연기했네 이거 나오지만 언젠간 된다는 겁니다. 누가 되든지 간에. 그 다음에 코로나19 지금 급격히 확산되면서 셧다운 나오고 있지만 치료제 개발에 대해서 기대감이 나오고 있죠.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한테 긍정적인 게 뭐냐면, 달러가 지속적으로 약세를 보였을 때 신흥국들의 자산 가치가 부각될 수 있다는 겁니다. 중국이라든가 일본이라든가 한국이라든가 베트남이라든가 아시아 신흥국들은 코로나19를 효율적으로 통제하면서 경기 성장 침체 부분이 미국이나 유럽에 비해서 작다라는 거죠. 그렇다면은 신흥국으로의 외국인들의 투자가 유입될 수 있다는 거, 이건 우리한테도 긍정적일 수 있고요. 반대로 이제 미국 시장에서 큰 거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대선 이후에 어떤 혼란이 있을지, 그 다음에 신규 확대를 해서 결국에 셧다운을 강화할 건지, 그 다음에 지금 제일 큰 게 뭐냐면 미중 무역 갈등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 그 다음에 제가 보는 거는 이겁니다. 변동성 지표 변동이 이게 지금 비합리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이 부분을 한번 체크해 본다면 악재보다는 호재가 더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그러면 이제 제가 보는 게 이겁니다. 빅스. 지금 오늘 이제 종가 기준 했을 때 제가 어제와 오늘 봤을 때 이러한 캔들을 나온 거는 과거 시점부터 올해부터 지금까지부터 이것과 유사한 게 그렇게 나오지 않았어요. 지금 선물 지수가 마이너스 나더라도 플러스 나오는데, 지금 빅스를 보더라도 고점은 낮아지고 있고요. 저점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변동성은 더 한층 강화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꺾인다면은 결국에 시장은 우리가 크게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여기서 위로 갔을 때는 이 부분이 단기적으로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 이것을 보여주는 게 뭐냐면 미국 증시입니다. 지금 이제 미국 차트를 한번 볼게요. 미국 증시를 보면은 지금 다우를 봤을 때 월요일 날 저가 부분까지 크게 왔다가 드러났거든요.
그럼 결국에 오늘 시점에서 이 저가를 이탈한다면 결국에 다우 역시도 여기까지 밀릴 여건들은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코스피 지수도 아직 9월 저가를 확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빅스의 움직임이 결국에 이거의 방향성을 보여줄 수 있다. 나스닥을 보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스닥을 보더라도 다우보다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이 저가를 깼을 때는 9월까지 나올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빅스가 움직임이 과거에서 최근까지 보였던 패턴에서 벗어나고 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시장의 변동성은 여전히 존재한다. 하지만 그 변동성은 바닥을 탐색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럼 이제 결론을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투자 전략을 가지고 가야 될지 우리 시청자분들 참 어려우실 것 같은데요. 여전히 현금을 들고 있어야 되는지, 혹시 또 이거 현금 계속 쥐고 있다가 805포인트에서 뭐 810, 820, 830까지 반등 나올 때 또 때를 놓쳐가지고 뭐 동동 구르거나 타이밍 놓쳤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거든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럼 PPT 한번 준비된 거 있나요? 네. 자, 지금 이겁니다. 국내 지수 같은 경우는 이제 바닥권은 확인됐다라는 것이고요. 이건 넘어가고, 그러면 저 전망보다는 지금 상황에서는 이거예요. 저는 일단 바닥권은 국내 증시는 확인됐지만 미국 증시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봐야 될 거는 현금을 확보해라. 50%는 지금 반등 갔을 때 따라간다고 따라가서 현금을 주식으로 돌리는 게 아니라 보유한 주식에 대해서 약손실이 난 것들이 있더라도 여기서는 현금을 확보하는 쪽으로 가자. 그 다음에 누차 말씀드린 게 뭐였죠? 단칼 전략에서도 코스닥 지수가 9월 저가권에 왔을 때 우리는 3분할 매수를 해서 136으로 매수한다고 했다. 780선 부근에서는 실적 호전에 대해서는 매수하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결국에 여기서 봐야 될 건 뭐냐면 지금 3분기 실적 중소형 개별주들 발표하고 있습니다. 4분기 실적, 예상 실적 좋은 것들 나오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거는 지수가 외국 변수에 따라서 다시 한번 바닥권을 탐색하는 과정 나온다면 코스닥 기준에서 780 부근에서는 우리가 지금 만들어졌던 현금을 가지고 지난번에 제시했던 실적 호전주들에서 우리는 채워야 된다. 지금 채우는 것보다는 아직까지 11월 3일 이후까지는 변동성이 있을 요인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지금은 현금을 잘 가지고 변동 시점에서 우리는 매수해야 된다. 만일이 구슬하고 절하는 700포인트, 2000포인트 깨지는 일은 3년 뒤나 가능할까? 5년 뒤나 가능할까? 가능은 하겠지만 앞으로 당분간은 기대하기 어렵지 않을까?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용기를 가지면서 MTN을 믿으면서 그리고 다니아 선생님과 함께 저희 계속 시장 수익 보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고생해 주신 다니아 선생님께 감사 말씀드리고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